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요, 유로스톡스 50 일봉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가 가고 있죠. 미국보다도 더 빠릅니다. 경기 안 좋아가지고 ECB에서 맨날 금리 인하한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오른 모습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분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로존에서 방위비를 늘리겠다 해서 방위산업 관련된 주가들이 뛰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고들 하잖아요. 방위비 분담이요.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 모습이요. 경제하고 주가가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오늘은요, 주가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 들어서는 이 모습이요.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스닥도 종가상으로 놓고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포인트? 그 정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나 통화정책 보면은요, 페드 인사들은 그저 최근에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죠. CNBC에서 정리한 표입니다. 주말에 좀 시장의 우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슈가 됐었던 게 S&P 500 지수 모두 다 팔아버렸다. 여기 보시듯이 제가 붉게 표시를 했는데 SPY, 스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종목이요. 그리고 VOO, 뱅가드가 운영하는 거죠. 스파이가 39,400주, 뱅가드가 43,000주 팔았죠. 금액상으로 각각 2,300만 불입니다. 주수하고 금액 보고 판단하죠. 어느 정도 의미인지 보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BOA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에 15%, 금액상으로 51억 6,200만 달러를 줄였죠. 스파이가 2,300만 불이고요. CT 같은 경우도 28억 5,800만 달러 줄였고요. 금융주 때문에 얘네들 판 거 아닌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금융주에 무슨 악재가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멕스나 마스터 같은 경우를 팔지 않은 거 보면 금융주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IB 쪽의 성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IB 이익이 크게 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률도 높지가 않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워드 EPS를 감안해가지고 포워드 PER 구해서 예상 수익률 따져봤을 때 금리가 지금 높기 때문에 4.5% 안 나오면은 매도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예상 수익률이 4.5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공포로 보기보다는 수치 보고 판단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페드 인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리 로건 총재 나오면은 제가 항상 주목하죠. 이분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데이터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인플레이션 2%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노동시장하고 경제가 강하면은 반드시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다, 그 뜻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채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보면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한 타이밍을 한번 좀 살펴보죠. 이분 나오면은 제가 RRP 잔고나 QT 테이퍼링을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RRP 잔액 얼마인가 보면 580억 달러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레벨이다, 이렇게 볼 상황 아니죠. 오히려 단기적으로 자금 시장에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코멘트 하는 거 보면 그거 감안해 가지고 좀 좋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번 주 한번 보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미셀 보우만 이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많은 진전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 지금 뭐 할 거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더군다나 국채 발행 2월 후반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년물이 19일 내일이고요. 그 뒤에 30년물 팁스 이어가지고 2년물, 5년물, 7년물이 24, 25, 26, 19일부터 줄줄이 이어집니다. 압박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도움되는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부담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국채 발행 일정하고 더불어서 TGA 어카운트를 보면은 좀 늘어나는 듯 하다가 지난주 후반에
8천억 달러 초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분기 말에 8,400억 불 맞춰야죠. 그렇다면 TGA 쪽도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국채 발행 일정 중에서도 단기물 중에서 CMB 발행도 없습니다. CMB가 캐시 매니지먼트 빌, 현금을 맞추는 그 용도로 재무부가 미리 확정된 그런 시기에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발행하는 거죠. 시기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1월 달 한번 보시죠. 1월 7일, 14일, 21일, 22일, 28일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됐는데 2월 들어서는 4일, 11일 그리고 그 이후에 없습니다. RRP 잔고 없고 TGA 잔고가 여유가 없는데 CMB도 발행을 안 한다. 결국 뭘 뜻할까요? 2월 유동성 압박의 피크를 이미 지났고 3월부터는 풀린다. 그걸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감안한다면 정황적으로 더더욱이나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흐름의 변화를 보자는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치는 악화되고 있는데 정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반전 포인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최악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입니다. 2023년 이후에 주식에 대해 최악의 비관적인 전망이 만연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비관 전망하는 사람들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50%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대해서 비관론이 높아지는 것이 항상 나쁜 징조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휴먼 인디케이터로요. 이게 올라가면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전망이 높아질 때 주식을 사고 이게 낮아지면 오히려 매도하고 반대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건 각자가 판단할 일이고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야다니 리서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혼란스럽다. 어떤 정책이 유지되고 어떤 정책이 유지되지 않을지 모른다. 반드시 약세인 건 아닌데 강세가 아닐 뿐이다. 글쎄요. 지금 강세가 아닌지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한 그것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캐롤라인 레빗 코멘트 한번 보시죠. 정부 지출 목록, 과거의 지출 목록이죠. 그걸 뽑아와서 이러한 지출 목록들이 미국에 과연 무슨 이익이 됐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스스로 답변하기를 absolutely no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출이라는 것이죠. 기자들이 앞에서 관련돼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런 거 지출을 건드리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대 정당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꼭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오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황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정립을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란인지 하나의 변화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도 또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글로벌 버블 부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은 터진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계속 커질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을 보더라도 추가 상승 나타나면 이제 단기 과열권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선의 상단 추세선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감안해서 봐야 될 테고요. 금리 한번 보시죠. 5%또 넘어서고 있죠? 이거 5%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시장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 4.5% 계속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하고 그 위는 분위기가 많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보죠. 2019년에는 기준금리도 하락하면서 10년물 금리가 하향 추세가 나타나던 그 모습이고요. 그 모습도 2020년 팬데믹 들어가기 직전에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방향을 서서히 위로 잡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뒤의 모습은
팬데믹 때니까 볼 필요 없고요.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때 10년물 국채금리가 텀 프리미엄을 감안하면은 기존금리 하락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작동되던 그 시기입니다. 더 빨리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하방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반전이 되는 그 모습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상방으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가 한 2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렇다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75에서 400이죠. 한 388 정도 잡으면 금리는 최선의 경우에 3.9에서 텀 프리미엄 위쪽을 좀 60에서 80bp 감안하면은 4.5에서 4.7, 4.8까지도 볼 수 있겠죠. 텀 프리미엄이 이제 중립 내지는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들어서는 중립금리 쪽에 이미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들어섰을 수 있다. 그렇게 감안하면은 상당히 금리를 아래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경제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몇몇 연구소나 금융기관 쪽에서 보는 올해 평균 금리 4.6 정도 보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경우는 금리 인하 한 번도 없다라는 그걸 감안하는 거겠죠. 만약에 최선으로 2번 정도 아래로 잡아도 기준금리 3.88 기준으로 평균 금리는 그 위쪽으로 약 한 4.3 정도 작년에 봤었던 그 정도의 금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상 낮은 금리에 익숙했던 시각으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4.5 위로 올라갈 경우라고 한다면은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급변동, 급등락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거 역시 중요하지만 긍정적이라고 보더라도 언제 접근해야 될지 전략적 접근, 전략적 선택이 꼭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황은 목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